포뮬러1 2023 시즌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초순 포뮬러1 관련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레드불의 서드 드라이버이자 앰베서더로 활동하는 다니엘 리카르도의 연봉이 약 3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리카르도가 지금까지 받은 연봉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낮은 서드 드라이버가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전 소속이었던 맥라렌 때문입니다. 맥라렌은 지난 시즌 리카르도에게 조기 계약 해지를 제안했고, 리카르도는 그 제안을 21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285억 원에 달하는 돈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리카르도는 지난해 11월 레드불의 서드 드라이버 및 앰베서더 계약을 맺으며 레드불의 레이스카 개발과 각종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레드불은 그런 리카르도에게 200만 유로, 한화 약 2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앰베서더 활동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다니엘 리카르도는 정규 시트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2023 시즌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전망입니다. 리카르도는 지난해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1270만 유로의 급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루이스 해밀턴, 막스 베르스타펜, 페르난도 알론소, 세바스티안 베텔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F1 선수였습니다. 저희 모터프레스 인스타그램에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하루에 1억 정도군요. 역시 미소가 행복한 사람은 다 이유가 라는 재미있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 리카르도의 연봉 이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사실 정말 부럽습니다. 지난해까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감독이었던 마티아 비노토가 1년간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37억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대신 비노토는 2023년 취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드닝 리브라고 불리며 기술 유출과 비밀 유지 목적을 위한 것인데요. 비노토는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1년간 다른 F1 팀은 물론 FIA와 같은 곳에서도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비노토 전 감독은 1995년 페라리 엔지니어로 입사해 페라리에서 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페라리의 감독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했는데요. 페라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과 비밀을 대부분 알고 있을 비노토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더 스포츠러시는 F1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재취업 유보 휴가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는 퇴사 시 3개월에서 6개월의 휴가가 적용되고, 최고 기술 책임자 혹은 감독의 경우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해당 휴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취업 유보 휴가가 끝난 뒤 비노토의 행보도 궁금하지만 1년 휴가비로 37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가 더 궁금하네요. 메르세데스의 전략 책임자였던 제임스 바울스가 윌리엄스의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윌리엄스의 요스트 카피토 전 감독이 지난해 12월 팀을 떠난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제임스 바울스는 1979년생으로 메르세데스의 전신인 BAR, 혼다, 브런GP에서 엔지니어링과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2009년 브런GP의 우승을 주도했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메르세데스의 전략 책임자로 근무하며 팀의 장기 집권에 크게 기여한 베테랑입니다. 제임스 바울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유산을 가진 팀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다. 윌리엄스 팀은 F1의 아이콘이자 내가 존경하는 팀이다. 새로운 도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라고 윌리엄스의 감독이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고 메르세데스의 두 드라이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임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조지 러셀은 제임스 이츠 조지라고 메시지를 시작했는데요. 발테리 보타스에게 발테리 이츠 제임스라고 라디오를 시작하며 해밀턴을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 팀 오더를 내리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를 위해 헌신한 것과 내게 준 여정들에 감사하다며 메르세데스 주니어 시절부터 멘토 역할을 해준 제임스에게 애틋한 멘트를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감독들의 자리 이동이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올해만큼 감독들의 이동이 많은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새로운 감독이 이끄는 윌리엄스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네요. 2026년 포뮬러1에 참가하는 아우디가 포뮬러1에 참가하는 이유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우디는 F1이 자신들에게 무척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무대이며 3년차에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디 포뮬러 레이싱 CEO 아담 바커가 최근 언론을 통해 F1은 아우디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1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파워 유닛과 지속 가능한 연료를 도입하는 것을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F1은 2026년부터 전동화 성능을 더 높인 파워 유닛 규정을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출력을 약 3배 높인 MGU-K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가솔린이 섞이지 않은 100%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한 번의 레이스에서 연료 소모량을 70kg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친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아우디의 미래 전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우디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파워 유닛 제작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발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노이부르크 아우디 스포트 연구소에 마련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후보로 생각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국적보다는 선수의 역량에 더욱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믹 슈마허 영입 소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F1이 모터스포츠에서 가지는 위상에 대해 세계 최고의 미디어 및 마케팅 도구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전 세계에 아우디 모터스포츠 DNA와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커는 아우디가 F1에서 경쟁력을 얻는 시기는 3년차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에는 모두 새로운 출발선에 서지만 현실적으로 1, 2년 차에는 어렵고 3년차부터는 챔피언십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런 GP를 인수하며 2010년 F1 무대에 돌아온 메르세데스가 2012년까지 중위권에 머무르다가 2013년에는 2위를 차지하고 2014년부터 F1 무대를 지배했는데요. 아우디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욱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월 상반기 포뮬러1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경기가 펼쳐지지 않더라도 저희는 계속 F1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뿐만 아니라 F1에 대한 이야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포뮬러1에 대해 다양한 소식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저희 모터프레스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